내가 뭔가 좀 이렇게 끼가 좀 있다. 아니면 남 앞에 서는 게 재밌다. 아니면 물건 사는 게 나의 취미다. 나도 할 수 있다. 쇼스트! 네, 안녕하세요. 우리 메아리들 잘 지내고 계시죠? 지난 편 어떻게 보셨나요? 자, 오늘은요. 나도 쇼스트 할 수 있다. 뭐 이런 그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젊은, 예쁜 20, 30대 쇼스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3, 4, 5, 60대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있죠, 그리고. 그럼요.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지금 현재 20대도 많지만 제일 열심히 활동하는 건 30대인 것 같아요, 확실히. 그리고 40대, 50대도 분명히 필요한 요소들이 있고 필요한 곳도 있고 근데 생각보다 40, 50대 쇼스트들이 많지는 않다. 그 20대부터 쭉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울지 모르지만 내가 지금 한 40대, 50대가 됐는데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맞아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쇼스트가 하고 싶어요. 내가 40대, 50대인데 네. 그럼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아요. 한 개는 요즘에 개성이 너무나 많고 사람마다 이제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어서 그거를 그대로 밀어붙여도 되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건데 혹시나 나는 기초부터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학원에 다니셔도 돼요. 쇼스트 학원. 네. 그래서 저는 쇼스트 학원에서도 이제 강의를 하는데 그렇죠. 네, 40대, 50대 분들도 가르쳤었어요. 어떤 거든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채가 있어요? 사실 공채가 없고 이전에야 뭐 TV 홈쇼핑 시대였다면은 공채를 보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금은 진입장벽이 이만큼 낮아졌어요. 만약에 민영미 개장 업체에서 저한테 섭외가 왔어요. 그럼 방송하면 나도 쇼스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브랜드나 아니면 대행사들에게 섭외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려운 거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은 이제 내가 돌려야 포트폴리오를 되는 거죠? 이제 메일 같은 데다가 홈페이지에다가 돌리는 거죠. 요즘은 이제 워낙 그 매체가 다양해졌기 때문에 본인이 사진도 좀 찍고 자기소개도 좀 하고 뭐 동영상도 찍고 해서 이렇게 그쵸. 에이전시 같은데 네. 그러니까 쇼호스트를 이제 이렇게 소개해주는 에이전시들이 꽤 있죠. 사실 쇼호스트 에이전시는 없고 요즘 대행사라고 해서 제작하는 곳이 있어서 그런 데다가 하면은 섭외가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메아리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엄청 많기 때문에 그런 고민보다는 일단 부딪혀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그 모바일 홈쇼핑이라든가 TV 홈쇼핑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요. 모니터링이 진짜 중요한 게 저도 아직도 모니터링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포인트로 얘기를 하는지는 많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또 사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근데 40대, 50대 강점은 많은 걸 사오셨고 경험을 해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무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하러 많이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쵸. 요즘 어떤 물건 추세가 어떤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러니까 많이 좀 발품을 팔고 경험을 해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맞아요. 그리고 40대, 50대 우리 누님들이야말로 시장부터 해서 백화점 모든 데를 다 갔다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더 깊이감 있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자, 우리 40, 50대가 이제 쇼스트에 도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어떤 자기 전문 분야라는 게 있잖아요. 네. 어떤 카테고리를 하는 게 좀 이로울까요? 사실 저는 다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제일 강점은 식품, 먹는 거, 그다음에 주방용품, 그리고 마지막 생활용품. 아무래도 경험이 있는 쪽으로 선택하는 게 좋겠죠? 그럼요, 아무래도. 그래야 더 자신있게 말씀도 나올 수 있고 꿀팁도 나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세 가지가 제 추천드립니다. 그 외모로서는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 유리한 건가요? 저는 이제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스타일들이 다 너무나 이제 개성이 있고 어떤 분은 지금 그냥 사투리 쓰시면서도 해요. 뭐 오빠야 이거 좋다 말하면서 막 오히려 더 언니야. 재밌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컨셉을 잡아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사실 외모가 중요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스피치 면에서는 어떤가요? 뭐 발음이라든가 음성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어떤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해진 건 없지만 어느 정도의 전달은 할 수 있는 정도의 발성과 발음이 전달력?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인 건 뉴스 읽어보는 게 제일 솔직히 그러니까 학원에서 그런 트레이닝을 받으셨나요? 네, 했는데 뉴스를 읽더라도 이거를 내가 전달해야지라는 느낌으로 연습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다른 것보다는 그냥 내가 이거를 어떤 포인트로 얘기를 해야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애티튜드는 뭐라고 봐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아. 다시 정리하면 쇼호스트의 기질은 쇼 호스트잖아요. 내가 이거를 맡아서 책임감 있게 주인의 의식으로 가는 거. 그 한 시간 이끌 수 있는 책임감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셀링이 필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 쇼호스트는 판매를 위해서 있는 그렇죠. 직업이기 때문에 네. 그 시간 한 시간 동안 그냥 내 개인 얘기할 거면 그냥 집에서 유튜브 하는 거죠, 네, 혼자서.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저는 돈을 받고 책임감 있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책임감 있게 팔아야 한다. 가장 어려운 점 뭐예요? 일하시면서. 제일 처음에 나도 캐스팅이 안 올 때예요.
아무래도 우리 캐스팅 당하는 그렇지. 직업이죠. 선택을 당해야 네. 되니까. 그러니까 아 내가 왜 선택을 안 당하지? 저 사람은 잘 나가고 있는데 왜 나는 안 되지? 라는 생각을 분명히 많이 하실 거예요. 저도 가끔씩 하고. 네, 네. 근데 그 시간을 조금 더 기다리면서 공부하고 어필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뭐 브랜드에 한 번 더 연락을 한다거나 대행사에 한 번 더 연락해서 어필을 한다거나 너무 막 저도 이거 해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열심히 잘해요 라는 걸 부담감 없게 어필하는 게 나의 중요해요. 존재감을 네. 확인시켜주는 거. 네, 그래서 조금 캐스팅이 온기까지 그 시간을 견디시길 바라요 저는. 네, 분명히 견디시다 보면 기회는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그런 라이브 방송에 좀 익숙해질 수 있는 팁 그런 거 나만의 방법이 있다는. 제가 쇼호스트 준비할 때 두 가지를 연습했던 게 뭐냐면 카메라를 저를 보이게 해서 켜놨어요. 카메라라 생각 안 하고 친구라 생각하는 연습을 했었어요. 아, 그냥 내 친구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모바일 쇼핑은 판매도 판매지만 빠르게 그들의 니즈를 채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댓글이 계속 올라와요. 뭐 좀 보여주세요. 네. 뭐가 좋아요? 그거에 맞춰서 뭐 보여주세요. 바로 보여줄 수 있고 네, 네. 그런 순발력 그 두 가지만 조금 채워지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뭉스타께서 실제 정말 40, 50대 이렇게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이 도전해서 쇼호스트가 된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있으시면. 두 명의 제자가 생각이 나요. 한 분은 옛날에 TV 홈쇼핑이 처음 생겼을 때 홈쇼핑이 있었어요. 은퇴하시고 집에서 있다가 네. 이제 다시 모바일 한번 해보려고 학원에 왔던 분, 50대였던 여성분. 50대. 네. 그리고 한 분은 그냥 40대였는데 원래는 홈쇼핑의 뷰티 모델이었어요. 그분은 이젠 내가 그 자리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40대 그 제자분은 지금 현재 자기의 채널을 만들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냥 업체들한테 이제 제품을 받아서 판매를 하는 그런 거를 하고 있어서 이제 진짜 인플루언서네요. 인플루언서이기도 판매 인플루언서. 하고 쇼호스트이기도 하고 이제 진짜 이제 자기의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이 되었어요.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사실 그렇게 해도 내가 원하는 꿈을 펼친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봐오니까 분명히 강점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첫 발을 내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맞아요. 같아요. 나는 진짜. 내가 어떻게 하겠어? 이건 아니라고 봐요. 일단 해보는 네. 거죠. 뭐 솔직히 말해서 본업 하시면서 준비하셔도 돼요. 그냥 이거는 내 부업이다 생각하시면서 서서히 들어오셔도 되거든요. 단 그 1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야지만 갑자기 내가 하던 잘 되는 일을 때려치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서서히 물 들어가신 것도 좋은 방법이 생각이 들고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그런 시장의 규모는 점점점 커지니까 여러분들 도전하신다면은 분명히 하나의 자리는 있지 않을까. 그럼요. 그리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요. 내가 뭔가 좀 이렇게 끼가 좀 있다. 아니면 남 앞에 사는 게 재밌다. 아니면 물건 사는 게 나의 취미다. 물건을 잘 본다. 뭐 이런 분들이라면 한번 좀 쇼호스트에 도전을 해보시는 거. 오늘 자세하게 그 방법도 우리 이기문 호스트가 알려드렸거든요. 네. 안 되는 건 없어요. 새로운 일에 한번 도전해보는 그런 2023년 봄이 됐으면 좋겠다. 네. 우리 메아리 누님들께 용기를 팍팍 주셨어요. 맞습니다. 자, 메어리 분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도전하시면 그 결과물은 분명히 잘 나올 거라 생각이 드니까 한 번만 용기를 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이팅! 나도 할 수 있다. 쇼스트. 네. 네. 자, 우리 메아리 오늘 유익한 그런 시간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꿈을 품으세요. 꿈은요. 그냥 가슴속에 이렇게 두면 안 돼요. 녹슬어요. 그냥 꺼내서 말해야 돼요. 나 쇼호스트 해보고 싶어. 열심히 해볼 거야. 난 쇼호스트가 될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 발 한 발 이렇게 앞으로 나가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메아리들에게 큰 용기가 된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태권 아시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매정메아 유튜브 오늘 이번 편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네, 이기문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